오늘의 핫피플 3인방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이른바 다주택 공방을 벌였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장동혁 대표가 지난 13일에 다주택자들 겁박을 멈추라라고 글을 올렸고요.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이다. 나는 1주택이다.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 라며 장동혁 대표의 6채를 시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주택 6채 기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유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규제 안 되고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동혁 대표가 이에 대해서 고향집, 시골집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노모의 걱정이 크다, 불효자는 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다주택자를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한다라며 재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사회 악은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다라며 다시 한번 장동혁 대표의 공격에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핑퐁을 주고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이 다주택자들을 향한 주택 매매 권유, 대통령의 이 권유를 두고 야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어떤 연휴 내내 공방입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에게는 정치인으로서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를 합한 가격이 6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골의 아파트와 나머지 것을 다 합하더라도 아파트 그리고 주택 가격의 총 합산액이 8억 5천 정도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전부 다 실거주용이거나 특별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 6채 빨리 파셔야 된다니까요.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야 돼요. 예. 아, 이거 다 주택자 이거 난리 났어요, 이거. 여기죠. 대통령 발음은 팔을게요. 이번엔 지난달 21일에 이재명 대통령 발언도 들어보시죠. 집을 사 모아가지고 한 채 한 채 사 모아가지고 집 부자 돼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백 채씩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수십 채, 서너 채는 기본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투기적 소유라고 하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그렇게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지 못하게. 자, 대표와 대통령,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SNS 핑퐁 이후 여야도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 6채 다주택으로 궁지 몰리자 대통령 1주택을 걸고 넘어졌다. 자, 이번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장동혁 6채는 투기와 거리 멀다 억지 프레임. 자, 다시 강북구 의원 감성 파리로 넘어갈 생각 말라 6채 보유가 정당하냐. 자, 이번엔 다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지방주택 보유까지 죄처럼 만들었다. 금싸라기 분당집을 대통령은 개항선거 나올 때 팔겠다더니 안 팔고 꼭꼭 껴안고 있지 않냐? 라며 공세에 재공세, 반박에 재반박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전 양상입니다. 전수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좀 본질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주택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소유자들, 그 국민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이 정책을 내놓는 건 겁박이고 본인이 다주택 가지는 건 효도인가요? 이게 굉장히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설득을 줄 수 있을까?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럼 투기할 자유를 말씀하시는 건지 먼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동혁 대표 불효자 코스프레를 하셨는데 사진 조사해보니까 2022년도 사진이더라고요. 그러면 좀 최근에 좀 가셔 사진 좀 찍지 그러셨어요. 옛날 사진 가지고 와서 불효자는 옵니다. 노무의 걱정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지금 초점은 단 하나입니다. 다주택. 그러면 6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총 합쳐서 얼마 안 된다? 이거는 저는 본질을 흐리기라고 보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 국민들과 실구매자나 소유자들이 얼마나 집이 없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서 다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고, 그럼 본인이 해야 될 거는 뭐 판사 재직 시절에 서산에 땅을 샀고 그게 곧 있으면 고속도로가 뚫릴 그런 투기 의혹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럼 6채를 왜 가지고 있는 건지, 그게 다주택자로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주는지, 결국은 이 6채에 대해서 그럼 본인이 서산이나 보령지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해명하셔야지, 본질을 흐리고 이 국민들을 정말 생각해서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폄훼를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절대 설득력이 없고, 먼저 모범을 보이셔라. 6채부터 처분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안영환 의원님. 자, 우리가 정치적 용어로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두 사람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즐기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설날 전날 갑자기 장동혁 당대표가 6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뭐 묶어가지고 기사를 올립니까? 설날 아침부터 싸움질 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뭘까요? 본인의 주장, 다주택자를 공격하는 본인의 주장이 설날 이슈가 되게, 설날 반찬 상위에 올려지게 그렇게 의도를 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럼 장동혁 대표 좋은 걸 만났죠.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싸움으로 불리한데 이걸 받아치면서 보수의 대표는 역시 나다를 보여주는, 지금 적대적 공생관계를 즐기고 있어요. 설날 아침부터 국민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여주는 거 참 볼상사납습니다. 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설날 저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시비를 건 것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에 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시각의 문제인데,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정당은 대중정당입니다. 지금 특정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 특히 대통령의 시각에는 국민의힘당은 부자들을 위한 당이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본인들이 부자다. 그건 아니라 철학의 차이입니다. 사실 개인의 탐욕, 인간의 욕심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볼까? 이게 보수인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탐욕 자체를 부도덕하다 보이는 게 진보의 시각이에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에 관련해서도 인간이 부동산을 투기의 목적으로 쓰는 거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동산 업자 아닙니까?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근데 그것을 지역시한다? 여기서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당에서 부동산 다주택자를 옹호한다? 아니, 선거 앞두고 다주택자를 옹호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무주택자가 훨씬 많고 1주택자가 훨씬 많은 상황 속에서 다주택자를 옹호할 수 있는 정당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의힘당이 다주택자를 옹호하고 다주택자의 당이다라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시각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장동혁 위원 당대표도 저거 내놓으면 됩니다. 어머니 혼집에 살지 말고 동네 조그만 아파트 옮기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놓으십시오. 내놓고 내놨다고 이야기하면은 뭐 민주당도 공격할 게 없지 않습니까? 아마 사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다주택자를 한꺼번에 공격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봐요. 다 사정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분당지 내놔야 됩니다. 지금 본인 말대로 내놓는다 했으면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왜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자꾸 퇴임 후에 돌아갈 수 있는 아파트다. 그러니까 남겨뒀다. 퇴임 후에 아파트 못 돌아갑니다. 경호 경비 때문에 아파트 퇴임 대통령 살 수가 없습니다. 집 지어서 따로 나가야 됩니다.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뻔히 알 겁니다. 알면서도 지금 아파트 가지고 있다? 집값 오르는 거 기대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분당 재개발합니다. 분당 재건축하죠. 그러면 뭐 지금 40, 50억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대한다는 것밖에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반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하도 대모대가 많이 와서 시끄럽게 하는 통에 주민들 미안해서 공간을 옮겨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분당 그 집에 산다면 아마도 많은 보수 쪽 인사들이 매일 아침에 데모를 할 겁니다.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주민들 미안해서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단독주택, 경호 경비가 가능한 단독주택을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히 알면서도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이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집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비거주하더라도 소유할 수밖에 없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도 제 말대로 내놓으십시오. 내놓고 그리고 나서 말해야만이 야당에서 공격할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내놓는 게 맞고요. 장동혁 대표도
부모님 시골집 내놓으십시오. 내놓고 그 허름한 집보다는 본인이 월세라도 내가지고 옆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로 옮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지금 자막 나옵니다만 연휴 내내 부동산 설정할 게 아니라 덕담 좀 하십시오. 덕담 좀 하시고 국민들 스트레스 받지 말게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영환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왜 자꾸 여섯채를 저 정도 비난을 받고 사실 다주택자가 사실 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좀먹는 병폐라는 거는 모르는 국민, 인정하지 않는 국민이 없을 텐데 왜 여섯채를 자꾸 그렇게 유지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섯채가 어떤 건지 봤더니 뭐 이제 물론 이제 그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부분이라든가 뭐 이제 노목해서 사시고 있는 그런 좀 이해가 되지만 아니 서울에도 가족분들하고 사는 집이 있으면서 또 여의도에도 오피스텔이 있는 걸로 제가 기사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또 그리고 본인 지역구에도 주택이 있고 꼭 그걸 다 소유할 필요가 없을 텐데 저는 저렇게 말이 나오고 정말 야당 대표로서 뭐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에 비판하고 싶으면 본인이 먼저 1주택자가 된 다음에 충분히 비판을 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 텐데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안영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를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다만 장동혁 대표의 본인 여섯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주택자를 유지하고 그런 부동산 투기를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빛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야당 대표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 생각을 하고 사실 대통령은 지금 아파트 한 채, 그러니까 1주택자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본인은 본인 정책에 맞는 행동을 하고 계신 거고 근데 야당 대표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또 지금 현직 강남구청장께서는 거의 한 40채가 넘는 30몇 채 이상 되는 굉장히 다주택자를 보유하고 계신 그런 자산가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을 할지도 저는 한번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정영진 변호사님. 글쎄요, 저는 다주택이 문제인가 투기가 문제인가 당연히 투기가 문제죠. 뭐 다주택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골에 가면요 빈집이 널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지방 가면요 미분양이 널려 있다고요. 미분양된 거 좀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장동혁 대표가 무슨 집 갖고 있는지 쭉 저 목록을 봤더니 구로구에 현대아파트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천에 집이 2개가 있습니다. 대천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고 어머니 사시는 저 허름한 그 일반 주택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처가가 진주거든요. 진주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장인어른 돌아가시면서 지분받은 게 안양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의도에 이제 의정 활동하니까 오피스텔 하나 있다. 이게 6채라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다주택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채를 다 봤더니 이거 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나?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예컨대 이해운 후보자 평생 무주택으로 살다가 평생은 아니고 상당 기간 무주택으로 살다가 재작년에 아파트 한 채 딱 얻었습니다. 그게 이른바 100억짜리 레미안 원펜타스라고 하는 건데 이해운의 그 아파트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 장동혁의 6채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제가 변호사할 때 제가 조금 알아가지고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그때 이제 부장판사 마치고 변호사할 때였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장 변호사 뭐 그 변호사 해가지고 돈 좀 많이 벌었어? 왜냐면 전관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형님 저는요 변호사 하면요 그냥 그 뭐 사건 같은 거 막 들어와도 후배들이랑 같이 나눠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개 전관 변호사들 어떻게 하냐면요 그 뭐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에 뭐 이름 쭉 지금 정권에 있는 분들 쭉 이야기 나오는데 전관 변호사들 돈 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하냐면 강남에 아파트 산다고요. 전관 변호사들이 그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돈 버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강남에 아파트부터 사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장동혁 변호사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저 장 변호사는 조금 독특한 면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 지역구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게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정상입니까? 아니면 김병기 의원이 정상입니까? 김병기 의원은요. 자기 집은 강남에 저쪽 잠실에 장미 아파트 몇십억짜리 갖고 있으면서 자기 지역구에는
전세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왜 쓸데없이 보령의 아파트를 갖다 샀습니까? 그 아파트가 몰랐습니까? 제가 보니까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라가지도 않았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 그 마치신 다음에 분당으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여태껏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탄핵당한 사람 빼놓고는 다 그 사저를 갖다가 지어가지고 그렇게 갔잖아요. 다 뭐 더 볼 거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양산에다가 사저 지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 뭐 안동에다가 지을지 뭐 계양에다가 지을지 어디에다 지을지 모르겠지만 사저 짓고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분당 아파트 당연히 파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그 숫자만 보고 형식적인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갖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 진짜 우리나라 집값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식이 과연 맞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 말씀만 저는 그런 생각만 듭니다. 네, 네 분의 다양한 견해들 다양하게 전해드렸습니다.